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관리 투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윳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무조건 이것부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윳자금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것인가, 저축을 할 것인가 고민들 많죠. 투자했을 때 수익을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또 리스크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금 손실이죠. 근데 저축을 하면 원금 손실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 세금하고 물가를 고려했을 때 그 자산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요새 말도 안 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5년 납, 7년 납. 그런 걸 가입하고 아니면 또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을 가입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아닐 수 없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장 댐을 막는데 가장 낮게 막는 데까지만 물이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최소한의 정말로 우리 몸에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걸 먼저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우선순위 투자하고 가입해야 되는 그 금융 상품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몬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슈니 하지메 마쇼. 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보느냐? 뭐 허황되게 20% 30%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그 학자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죠.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은 무조건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것이죠. GDP 성장률이 2%고 물가가 3%라면 5% 이상은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보수적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그 이상은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대 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로 가져가야만 됩니다. 5% 갖고 좀 안 되겠죠. 6%, 7%, 8%까지 좀 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벤치마크 수익이라고 해서 추정하는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 됐던 8%가 됐던 12%가 됐던 18%가 됐던 추정하는 거에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의 가중치 평균이 바로 8%, 6%, 12% 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유 자금이 1,000만 원 정도 있다. 이것도 뭐 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갖고 코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최소한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부터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혹시 있다면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추납을 한다든가 납입보험료를 올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반환일시금 금액이 많으면 몇천만 원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1,000만 원 이내일 것으로 보니까 무조건 반환일시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최대 소득 대체율 70%를 받을 수가 있고 재평가율을 37년까지 옛날 거로 환산 보정치에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환일시금을 받는다면 반환일시금 반납한다면 비록 소득공제는 추납처럼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소득공제가 없었으니까 2002년도 미만 전에는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후생활비, 무료공짜 장애보장, 그 다음에 사망보장, 장애연금, 유족연금까지 받게 되니까 3대 연금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죠.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서 여러분들요, 그 투자해서 뭐 100만 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이 뭡니까? 이렇게 반환일시금 반납한다면 1,000만 원 내고 수십억 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요, 여유자금이 3천만 원이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또 중형차 하나 뽑아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쓸 것부터 생각합니다. 부자들은요, 투자할 것부터 생각하죠.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소비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유자금 3천만 원이 있다면요, 국민연금 반환리시금 반납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최고보험료로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57만 3,300원이요. 매년 최고보험료 경신해서 납부하세요. 2025년도 기준 18,000원 더 냈는데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아생연호 살탈하고 바둑용어에 있지 않습니까? 대마를 쫓을 때도 자기가 두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살아야 남을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한 다음에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유 자금이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민연금 반환시금 반납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 최고보험료 57만 3,300원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경신 납부해야 되겠죠, 매년. 그러면서 국민연금 추납을 하셔야 됩니다. 최고보험료 57만 3,300원을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추납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보험료로. 근로자는 자기 보수원액만큼만 낼 수 있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최고보험료 낼 수가 있습니다. 최고보험료 납부하다가 최고보험료 50만 3,300원 추납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 무소속자는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A값의 최대였죠. 309만 원 정도의 뭐 9%라면 27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나 임의가입자라 할지라도 최고보험료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봤고요. 다음은 여유자금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1억 원부터는 뭐 자산가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종잣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반환시금 있으면 반납하고요. 국민연금 최고보험료 57만 3,300원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추납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고보험료 납부한다면 충분하게 1억 원은 소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 원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투자해봤자 절대로 국민연금 못 이깁니다. 100배의 수익이 나도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연 단위로 100% 수익이 나야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감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금 떼고 건보료 떼고 상속세 떼고 그러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투자해서 100%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여유자금이 2억 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4례 4까지 납입을 다 완료하십시오. 가입 완료한 다음에 만 18세 고3 자녀가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최고보험료 57만 3,300원 납부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추납도 있으면 추납도 지원하시고요. 자녀가 둘이면 둘 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한테 쓸데없이 사업자금, 자립자금 1억, 2억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시켜주시는 것이 자녀를 위한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는 적어도 한 가지 시름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준비, 노후준비라는 것이죠. 사례 여섯 번째는 여유자금이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 5까지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돈이 좀 남겠죠. 그렇다면 1년 만기 저축은행 채권 월지급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연 6%니까 요새 0.5% 매월 이자 지급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 1년 뒤에 만기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기금을 받고 다시 재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수익률은 0.5%는 매달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0.5%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 7번은 여유자금이 5억 원이 있다. 그렇다면 사례 6번까지 나입한 이후에는요. 국내외 ETF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펀드에 투자하면 수수료 많이 나가잖아요. ETF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 ETF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 볼 수가 있고 기타 AI 대체 투자라고 하는 얼터네이티브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의 종합자산관리사 있으면 좋겠죠. 저는 공인받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거든요. 제가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 여덟 번째는 여유자금이 10억 원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례 5까지 나입한 이후에요.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투자하면 종소세, 건보료, 상속세,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가입하면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개인의 분신, 화신, 아바타인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죠. 손오공 서유기의 손오공이요 머리 뽑아서 팍 던지면은 분신들이 대신 가서 싸움하고 자기는 낮잠 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법인이 대신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해져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만나보시죠. 몇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010-5473-9327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법인을 설립하라고 하는 이유는 개인이 투자하게 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최고 49.5% 피할 수가 없고 건강보험료 부담 지긋지긋하게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중되겠죠. 그러니 하나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투자해서 혹시라도 실패했다 그러면 세금은 안 내겠지만 나중에 성공했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월 결손금에 대해서 나중에 비용 처리 안 해준다. 상계 처리 안 해주죠. 하지만 법인은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법인은 10억 원 손해가 났다.
그러면 법인세였겠죠. 다음에 10억 원 벌었다. 법인세 내야 됩니까? 안 냅니다. 과거 거 결손금 바로 상계 처리해 주니까. 그것도 15년 동안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요.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요. 법인만 설립해서는 또 안 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지분 분산 이후에 가수금 등등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개인이 뭐 20억이 있다. 부동산도 엄청나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건강보험료 폭탄부터 해결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종소세 그런 거 피할 수 없겠죠. 그러나 20억 원에 대해서 법인에 다 넣고 투자한다면은 당연히 건강보험료 대상이 아니고 거기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사업장 가입자라서 건강보험료 내지 않겠죠. 그 다음에 가수금에 대해서 효과적인 그 콘스탄트 김의 그 수렴청정 증여 등을 통해서 증여를 한다면 그 다음에 재산권을 행사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속세도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노노상속을 완전히 피할 수가 있고 3대에 걸쳐서 100년 대계 자자순손 플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해 드리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 종부세 아니면 건보료, 양도세, 기타 등등 모든 세금을 다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대가 아니라 300대, 만년대기도 가능합니다. 손자녀 법인을 설립한다면 법인의 주인은 손자녀지만 코올리기가 뭘 하겠습니까? 대표이사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물럭대는 거죠. 돈을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할머니 돌아가신다. 아버지 돌아가신다. 어머니. 대를 이어서 하더라도 상속세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완벽하게 다른 세금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투자 포트폴리오 6%, 8%, 10%, 12% 벤치마크 수익을 추정하면서 마음껏 돈을 쓰고도 상속세 한 푼도 없고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하면서 호가호위하면서 뒷방 늙은이 신세,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도 전락되지 않고 자녀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가족 모두의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한 이후에 그 돈도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효불급하고 정말 쓸데없는 상품들 많습니다. 보험 및 금융 상품, 파생 상품, 기타 등등 많거든요.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모조리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고 법인이 대신해서 투자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렴청정 증여로 증여 후 약정 맺어서 그 재산을 다시 자기가 핸들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손자녀 며느리 사이한테 형제자매한테 증여하더라도 만사 오케이죠. 그 돈을 자신이 다 행사하면서 그 용돈 주듯이 주고 자신은 평생 넉넉한 돈을 쓰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면서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죠. 증여 재산도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증여한 다음에 남는 돈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도 20억, 30억 그 법인의 가수금으로 넣는다면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수금은 10년 단위로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효과는 이렇습니다.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 연 6%, 8%, 10%, 12% 세금 우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 제공받을 수가 있겠죠. 세금 폭탄 요새 뭐 장마는 금방 끝났습니다만 집중호우 있잖아요. 태풍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어디에서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세금, 텍스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우산을 펼쳐 제공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자녀 법인을 만들면 워런 버핏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 손자녀가 자자손손 정말로 손자녀를 부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100년 대계가 아니라 1000년 대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년 대계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격 컨설팅을 받고 그 보험 및 금융상품 정책이나 정치나 기타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깨우친다면 여러분 모두가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 있고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쓸데없이 여기 ISA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품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모든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공짜 컨설팅을 통해서 가입했다가 만났다가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이런 ISA, 이런 펀드, 예금 적금 이런 상품 가입하고 정말 폭망하는 사례를 빚지 않으시려면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윈이 비용의 가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그러니 공짜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상속가 증여세,
아니면 투자와 절세죠.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GP 플랜 8월 21일 날 세미나 하니까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한울 레스토랑에서 합니다. 2층입니다. 참가 방법은 신청비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악스카이웨이 전경 멋있고요. 야경 파노라마 엄청나죠. 참고로 북악산은 342m입니다. 근데 남산은 270m거든요.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경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오시는 길은 피톤치드 느끼면서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이죠. 가족 힐링 되겠죠.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에 가끔은 4시까지 6시간 강행을 합니다.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 자산관리 콘서트를 합니다. 7만 원 입금하시고 2만 원 혜택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7만 원 내고 7천,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70만 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산관리 콘서트는요. 그 4호선 한성돼 있고요. 6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카페 코카에서 합니다. 토요일 오전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카페 코카는 저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자산관리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는 매년 하면서 왜 자산관리 안 하십니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연예인들 매니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역을 하는 사람도 매니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산관리 매니저 두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집사, 무언가 팔지 않는 집사, 여러분 편의 집사,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여러분 편의 집사, 그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현명하게 자산관리에 100% 다 성공할 수 있겠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